초등 한자 교육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한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탈한자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에는 신문에서 한자를 병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며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초등 한자 교육을 찬성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최근 우리 사회에 문해력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해력과 관련하여 대부분 책을 읽지 않아서 문해력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해력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입니다. 글월문, 이해할 해, 힘력입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어휘책에는 크게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유어는 순우리말로 아버지, 어머니, 하늘 등입니다. 외래어는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와서 동화되어 쓰이는 어휘입니다. 버스, 컴퓨터, 피아노, 커피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자어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자가 결합되어 한국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어휘의 약 60%가 한자어라고 합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심심한 사과의 심심은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지만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뜻으로 오인하거나 맛없는 사과 등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이 고다 융통성이 없다는 뜻의 고지식의 고를 높을 고의 뜻으로 오해하여 지식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금일이 금요일 아니냐는 반응 등으로 나타나는 문해력 논란은 대부분 한자어를 몰라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어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를 안다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한자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휘력 부족, 문해력 부족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자 교육을 하지 않고 등한시한다면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한자어는 우리 한글을 더욱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요? 한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자어이고 그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묻육이라는 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는 육지의 다리, 육군은 육지의 군사, 육상은 땅 위에서 하는 운동 경기 등 묻육 글자가 들어간 말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초등 5학년 도덕교과서에는 갈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칡, 갈, 등나무 등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서로 처지,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킴을 이르는 말입니다. 강우량, 강수량도 한자어입니다. 강우량은 내릴 강, 비우, 헤아릴 양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내린 비의 양입니다. 이에 비해 강수량은 물수로 비, 눈, 우박 등 물의 총량입니다. 5학년 과학에서 배우는 응결이라는 말도 한자어입니다. 교과서에는 수증기가 상승하다 보면 대기 속에서 응결되어 차가운 물방울이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응결이란 엉길 맺을 결로 한데 엉겨서 맺힌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병원 진료 과목도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안과는 눈, 안, 내과와 외과는 신체의 안과 밖을 보는 과이고 이비인후과는 귀, 이, 코, 비, 목구멍, 인, 목구멍,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는 귀, 코, 목구멍을 진료합니다. 아, 깜짝이야. 그러면 초등 아이들에게 한자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 급수를 따기 위한 한자 교육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목적 의식이 뚜렷한 아이들은 급수를 따는 성취감을 얻으며 공부하여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한글 발음과 기본 한자의 뜻을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한자 공부의 목적이 아이들의 급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휘력 향상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는 대부분 괄호 안에 한자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종이 사전을 찾으면 좋지만 그것이 번거롭다면 네이버나 다음의 사전을 찾아봐도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초 아이들이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문해력의 바탕은 어휘력이고 어휘력의 기저에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어휘력을 키우려면, 그리고 쉽게 아이들에게 한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사전 찾는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본인의 국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익히고 어휘 옆에 있는 한자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초등 각 과목별로 기본 개념이 중요한데 대부분 개념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는지이며, 약간의 한자만 알아도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한자 학습을 별도의 공부 과제로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공부의 기반을 잡아주는 것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이 부실하여 가정에서 시키실 경우에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을 시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사자소학을 검색하니 초등생 대상 사자소학책이 15권 정도 있었고 명심보감은 7권 정도나 되었습니다. 사자소학은 소학을 바탕으로 엮은 책으로 8세 안팎의 어린이와 유교 입문자들이 반드시 배워서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 및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생활철학 책입니다. 옛날 서당에서 공부할 때 처음 배우던 것으로 모든 구절이 4글자로 정리된 글입니다. 명심보감은 원나라 말기 법립본이 1393년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좋은 말을 엮어서 저작한 책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로 유명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말도 사실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으로 명심보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한자 교육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교과서의 핵심 어휘와 중요 개념은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가정에서라도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시키셔야 합니다. 한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어휘력과 이해력이 증진되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자를 반복하여 쓰기보다는 사전 찾는 습관을 갖고 음과 뜻을 아는 정도면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초등학생용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